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이 한양대학교가 입결을 며칠 전에 발표를 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뭐 이제 입결 아직은 입시 요강이 오픈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정확한 완벽하게 이제 확실하게 픽스가 된 입시 요강이 나오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전형 계획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을 찍은 것도 있는데 드디어 이제 작년께 나왔죠. 한양대 정도 되면 이 입결이 꽤나 의미가 있죠. 올해 그 고3 현역들을 재수는 물론 마찬가지고 현역들도 최저부터 시작해서 수능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 약간의 압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작년 그러니까 통합형 수능이 생긴 작년 데이터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 입결이 뭐가 좀 의미가 있냐면 전형 자체가 그 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이 바뀌진 않았으나 수능이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식으로 뭐가 좀 바뀌고 뭘 좀 유시하는지 좀 살펴보면 적어도 한양대급 정도를 누리는 학생들한테는 조금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뭐 집 인원을 간단하게 보시면 뭐 인원 자체는 크게 준비가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수시와 정시 비율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22학년도에 이미 다 부실 건 부시고 바꿀 건 바꿔놔서 특별히 바뀌진 없습니다. 그냥 대동소이하게 인원이 좀 바뀌었다. 수시간 57%, 정시 42%. 그 다음에 이름이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교과, 종합, 논술 뭐 이 정도 쓴다. 이 정도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관식으로 먼저 결론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프리뷰를 좀 하고 시작하자면 최근 2년간 전형 자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알아본 거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이고 2022학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가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요거 제가 빨간 줄을 치려고 했는데 수정을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입시용이 나올 때 가장 큰 화두죠. 반도체공학과 계약학과입니다. SK 하이닉스라고 손을 잡았는데 요거 지금 7개가 됐죠. 지금 서울대 만든다고 말이 많은데 있을만한 학교는 지금 반도체 그 계약학과가 다 생겼습니다. 논술 반영 비율이 좀 변경됐다. 뭐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래도 80%였는데 90%.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논술만 보겠다. 야, 우리 학교를 교과로 찌르거나 정시로 덤비기 좀 어려운 친구들일지라도 논술 좀 잘 준비해서 오면 합격시킬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추겠다. 논술만 보겠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자, 그리고 선발 인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몇 명씩 바뀌어 있는데 앞에 있는 거에 리뷰니까 요거는 이 편집하시는 분이 이렇게 캡처 띄워 놓으실 테니까 잠깐 참고를 하시고 그 외에도 이 통계 자료가 몇 개 나와 있는데 재밌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출신 고등학교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일반고,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외고국제고, 기타 총계로 나와 있는데 교과, 종합, 논술, 정시 각 비율 어느 학교 학생들이 많이 썼느냐라는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 다시 말해서 최근에 지균이라고 이름을 바뀌었던 게 일반고 학생들이 99.7%입니다. 자, 이 교과 전형이 뭐냐면 순수한 내신 경쟁입니다.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고 학생들에 비해서 다 커리큘럼 다 빼고 계급점을 다 띄고 진짜 내신 등급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유리하죠. 그래서 이 교과 전형에서는 거의 100% 어쩌다가 한 명 여기 보니까 뭐 있냐면 자 교과 전형 320명 일반고 자사고 빵 영재고 빵 과고 빵 외고 국제고 빵 기타 한 명 이렇게입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기타 케이스 한 명이 있을 뿐 거의 100% 일반고 학생들이 쓰는 전형이라는 얘기죠. 반대로 그 옆으로 넘어가면 종합입니다. 종합. 한양대 종합 유명하죠.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학생부 클릭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학생부만 보고 오케이 합격 불합격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고 48%, 자사고가 25%, 영재고가 41명, 과고가 42명, 외고 국제고가 137명입니다. 와우. 외고 국제고가 137이고 과고가 32명인데 여기서 좀 보실 건 뭐냐면 영재학교가 41명이고 과고가 42명 거의 수치가 비슷하죠. 비슷비슷하지 않나라고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영재학교는 8개밖에 없고 과고는 2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인원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생각보다 영재고 학생들이 한양에 많이 들어갔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과고 애들은 좀 덜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술 넘어가면 또 특이합니다. 논술이 일반고 65%,
자사고, 영재고, 과고 쭉 내려오면 자사고가 한 19%를 먹습니다. 둘이 합치면 80%가 훅 넘어가죠.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일반고 학생들이 논술을 많이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65.2% 정도가 들어가 있고 정시로 넘어가면 한 70% 정도가 고3, 그 다음에 나머지 특목고 학생들이 30% 정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는 일반고가 99.7%인데 아까 보셨죠? 기타 한 명. 나머지 특목고는 한양대에서 교과를 안 썼을 것 같진 않지만 일단 합격생은 없다. 자사고, 영재고, 과고, 외고가 빵명이다. 기타 한 명 있었습니다. 종합은 일반고가 48.1%, 반 이상을 못 채웠고 아무래도 종합전형은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하다. 영재고, 외고가 좀 약진됐고 상대적으로 과거 학생들이 좀 적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3번이 최종 등록자 졸업 연도별, 쉽게 말해서 우리 흔한 말로 이거죠. 현역이냐 재수생이냐. 여기서 이제 재학생이냐 N수생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통칭 재수생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는 재학생이 82% 정도의 합격 비율입니다. 즉 10명, 100명 중에 82명이 고3 현역 애들이 합격을 하고 나머지는 N수생이나 검정고시 또는 조기 졸업, 요건 에이스죠. 보통 조기 졸업은 과거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해서 N수생이 1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수시에서는 많이 밀리죠. 재수생이라고 해서 수시를 안 썼겠습니까? 고3 당연히 썼겠죠. 썼는데 어찌 됐든 본인의 내신에 뭔가 결함이 있든 학생부가 부족했든 불합격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고3 때 떨어졌던 학교를 고스펙 그대로 재수할 때 썼다고 해서 합격하겠느냐? 아무래도 불합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정시나 다른 쪽의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그걸 반영하는 정시로 넘어가시면 재학생은 28.8%고 N수생, 재수생이 70% 가까이를 먹고 있습니다. 70% 가까이를. 그래서 정시로 넘어가니까 바뀌죠. 즉 재수를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정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졸업하는 순간 학생부는 절대 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 게 수능 점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죽어라고 수능 공부를 하죠.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재학생들은 수시를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재수생 같은 경우는 정시 공부를 하니까 정시 비율이 상대적으로도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는 뭐 최종 등자 출신 지역도 나와 있는데 수도권이나 광역시나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면 이런 게죠. 고3 현역 비율은 82%. 역시 수시 러버. 조기 졸업은 거의 이제 과고생이니까 퍼센트는 얼마 안 되니까 이건 좀 차치하고 정시는 고3 비율이 한 30%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총 비율을 따지면 그래도 워낙 모집 인원이 많은 파트, 수시가 아직도 비율이 좀 많기 때문에 57, 42 이 정도 비율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 비율도 한번 해봅니다. 최종 등록자 성별 현황입니다. 자, 우리 한양대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문과보다는 이과가 좀 유명한 학교죠. 한양공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보시면 남자가 얼통 많을 것 같지만 수시는 54.5, 45.5로 약간 차이가 나는데 희한하게 정시 넘어가면 남자 비율이 77.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여러 가지 전형도 있기 때문에 내신으로 트라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정시로 넘어가는 순간 그냥 진검승부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한양대 같은 경우는 남학생 비율이 훅 올라간다더라.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특이한 정보들도 내가 쓸 때 조금 괜찮을 수 있겠다. 뭐 재밌는 자료들이 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비율도 나와 있고 합격자 배출수는 뭐 교과 차이가 크고 논술은 비슷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과 같은 경우는 800개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실제로 합격을 했지만 등록한 친구들은 259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고 여기 뭐 종합은 709명에 416, 논술은 197에 181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교과 전형은 한양대를 쓴 친구들이 다른 데도 썼다는 얘기죠. 한양대 붙었지만 등록하지 않은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다라는 얘기인 반면에 논술은 197명이 붙었는데 181개 학교가 붙었다. 논술은 내가 높여 쓸 수 있는 학교의 최고 높은 학교를 논술을 쓰기 때문에 붙으면 무조건 충원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웬만한 친구들이 다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결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요 녀석은 교과 전형입니다. 뭐만 잘 보시면 되냐면 2020년, 21년, 22년 걸 했고 이름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내신 100%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빨간색 밑줄 그어진 것만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특징이 있냐면 문과는 2021학년도에 최저 등급을 찍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과로 넘어가면 빨간 줄이 오른쪽에 다 모여 있죠. 즉 교과 전형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문과는 올라간 과들이 꽤 있는 반면에 합격자 평균이 이과 같은 경우는 떨어진 학과들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그래프로 살짝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한양대교가 전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한 20개 가까이 되는 걸 했고 오르락내리락 해서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누면 뚜렷한 특징이 보이죠. 교과 전형인데 문과 21학년도와 22학년도인데 올라간 과들이 꽤 되죠. 반면에 이과로 넘어가면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썼을 때 작년 데이터가 꽤나 중요합니다만 한양대는 전형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과는 이런 패턴으로 최근 3년치, 4년치가 움직였고 이과는 이런 형태로 움직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참고 중요하지만 한양대는 요거 전체적으로 패턴을 좀 추이를 살피셔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는 유지하고 대부분 상승한 과가 많은 반면 이과는 대부분 하락했다. 그래도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의 왕자 자리죠. 1점 초중반입니다. 웬만한 사람이 쓰기는 좀 빡빡한 전형대입니다. 자, 정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이제 100분위 평균으로 나왔는데 문과 2022학년도에 빨간색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문과는 정시는 또 아까 교과 전형이랑은 달리 정시 기준으로 따질 때는 문과는 거의 다 떨어졌고 이과로 넘어오면 떨어진 과도 있고 떨어지지 않은 과도 있죠. 요거는 왜 그런지 다들 아실 겁니다. 왜? 작년에 수능 처음으로 통합형 수능을 봤죠. 이과생의 문과 침략, 침복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문과 학생들이 확실히 불리했거든요. 그래서 이과생들이 그 전년도 시스템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유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결이 떨어진 과들이 있는 반면 문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올해도 정시에서는 이과생인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문과로 갈아타서 학교 레벨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합형 수능 영향으로 아마 그랬을 거고 문과는 좀 하락했고 이과는 좀 케바퀴 과마다 좀 다르다. 전반적으로 한양대가 다 포함해서 하락세이긴 하지만 2022학년도 데이터로 목표 설정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실히 보이시죠? 다 떨어졌습니다. 문이과 할 것 없이 떨어졌는데 굳이 좀 구분해 보자면 문과 착실하게 줄 맞춰서 떨어지고 있고 이과는 그래도 찔끔 떨어지거나 선방하거나 살짝 오른 과도 있다. 이렇게 보면 정신없지만 문과와 이과를 구분해 보면 좀 경향성이 잘 보이시죠? 자, 최근에 이제 뭐 입결이 발표가 났기 때문에 한양대를 정리했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제 리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큰 차이는 없지만 계약학과 생겼습니다. 반도체 계약학과 한양대 신설이죠. 신설된 거 되게 많습니다. 이 학교 들어가면 안 그래도 한양대는 그 전에 하면 뭐 다이아몬드 7이라고 해서 7개 좀 키우는 과들이 있는데 거기에 반장이 생겼습니다. 융전 같은 다이아몬드 7 학과는 4년 장학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공부 못하면 잘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기는 별 상관없이 일단 들어가면 취직된다. 이런 과들이 생겨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교과는 일반고의 압승이고 종합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특목고가 절반 이상을 먹었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에서는 문과는 좀 올랐고 이과는 하락한 반면 정시에는 전반적으로 떨어졌지만 문과 하락세가 훨씬 더 심했다. 당연히 통합형 수능의 영향으로 그런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작년 한양대학교 입결 정도의 결론쯤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양대 준비하는 친구들 영상 참고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